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대중음악 그룹을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최근 한국의 BTS를 초청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또 미국에서 이전에 BTS의 한복에 대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 미국 정치인 관저에 한복이 걸리는 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한국의 기념일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현재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만나 반아시안 증오 범죄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든과 함께한다며 전 세계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TS가 백악관에 초청된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인종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행보로 실제로 감염병 확산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기원인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CNN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1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BTS는 반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었었는데요. 리더 RM은 작년에 미 로스앤젤레스 기자회견에 아시안 혐오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항상 내고 싶고 BTS가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검은색 수트를 맞춰 입은 BTS가 드디어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BTS를 보기 위해 각국의 기자들이 운집했고 백악관 주변에는 BTS를 연호하는 아미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상기된 목소리로 오늘 브리핑룸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 매우 흥분됩니다. 팝계의 경이로운 팀 BTS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멤버 7명은 우리말로 백악관 방문 목적을 돌아가며 설명했고 BTS에 대한 뜨거운 취재 열기에 백악관 브리핑룸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실제로 브리핑룸은 통로까지 꽉 차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곳이 이렇게 붐비는 건 처음 본다며 굉장히 놀랄 정도였는데요. BTS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출입 기자들 외 다른 기자들까지 몰리면서 100명의 기자들이 통로에 서서 BTS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앞 광장 펜스에는 BTS 팬 아미 수백 명이 BTS가 백악관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BTS를 기다리며 BTS를 환영했습니다. BTS가 백악관에 도착한 동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단 몇 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BTS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BTS가 먹고 입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홍보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전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BTS 덕분에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BTS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콘서트에서 입었던 의상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으로 한복을 꼽았는데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던 영상은 단 며칠 만에 195개의 국가에서 1000만 명이 시청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하는 등 중국의 문화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도 BTS는 한복을 착용한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 것이라고 일축했었습니다. 이렇게 BTS가 미국 내에서 백악관을 뚫을 정도로 파급력이 커진 가운데 최근 미국 정치인 관저에 한복 초상화가 걸렸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그의 부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초상화가 공개된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초상화에는 곳곳에 한국 DNA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는 애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 역대 주지사들의 초상화와 함께 내걸릴 그림으로 해당 초상화에서 호건 주지사는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에 녹음이 우거진 창을 배경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붉은 저고리에 남색 치마 차림의 유미 호건 여사는 단호한 표정을 정면으로 주시하며 한복의 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구석구석 한국인의 정체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호건 여사 역시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이를 분명히 초상화에 담고 싶었다며 역대 주지사 부인들을 보면 모두 드레스를 입고 초상화를 제작했지만 나는 한국의 한복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024년 차기 미 대선에서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화당 내 잠룡으로 꼽힙니다. 내년 1월까지가 임기인 그는 당내에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 때 연방 상원 의원으로 나서 당의 기반을 공고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고사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정치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떠오르고 있는 호건 주지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만큼 한국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호건 주지사는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는데요. 5등급으로 나뉜 수교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입니다. 그간 호건 주지사는 태권도의 날 제정을 비롯해 코리안 웨이 지정, 한국 진단키트 수입,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여 등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네 번째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메사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 인근에 위치한 메사는 인구 50만 명으로 인구 기준으로 주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로 한복의 날은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우호 관계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제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한복의 날 선언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단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복의 날로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의 한복의 날과 맞춘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콜로라도의 오로라시가 한복의 날을 선포했고 주 차원에서는 뉴저지가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에서도 한복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 내에서 한복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벌써 부들부들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한국의 음식인 김치도 미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기념하는 일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주에 이어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매년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5월 24일 미국 뉴욕주 올버니 의사당에서 열린 김치의 날 제정 기념행사엔 하원 의장과 주지사, 뉴욕 주민들 모두가 참석해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렇듯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에서 김치의 날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 김치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CNN이 차기 한류의 주인공으로 한국의 막걸리를 또 한번 집중 조명하면서 막걸리의 높은 인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히며 막걸리 제조와 역사, 문화 등 막걸리에 관해 심층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막걸리를 한국어 발음대로 막걸리라고 표기하며 막걸리가 다시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막걸리 제조 수업의 수강생 중 상당수가 30대 이하 여성으로 막걸리는 젊은 세대를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데요. 식민지 시절 식량난을 거쳐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가 되살아난 역사가 있는 막걸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도를 넘어 해외 시장 공략도 나선 상황입니다. 막걸리는 한국 문화에 내재된 한국 사람들의 술로 정부도 나서서 전통주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키우고 나아가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의 한 막걸리 브랜드는 올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막걸리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에 막걸리 애호가들을 양산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막걸리는 일본에서도 이미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로 김치에 이어 막걸리가 미국 내에서도 제2의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한복, 김치에 이어 이번엔 막걸리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더욱더 확산돼 또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